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 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여러분, 공동명의가 좋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공동명의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절세법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유명하지 않았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 우리 정책이 또 많이 나오면서 여러분들도 뭐 대응을 하시면서, 공동명의는 이제 절세에 있어서 기본이 됐구나 라고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이 공동명의가 최근에 집값 상승이라든지 바뀐 정책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유불리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동명의 절세법에 대한 업그레이드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가 정말 좋은가요? 이렇게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웬만하면 공동명의 하세요. 웬만하면 100%는 아닌데 웬만하면 공동명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동명의가 한 90%는 좋아요. 그런데 요 10%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10%가 앞으로는 15, 20 이렇게 점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이게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공동명의가 정말 좋은지 한번 볼 텐데, 다음 사례를 한번 보시죠. 공동명의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셔야 된다면은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 자,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자,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나오고요. 보유할 때는 재산세, 종부세, 주택임대소득세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양도할 때는 이제 양도세, 물론 상속증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하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공동명의가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 재산가액에 대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이게 명의별로 나눠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산 효과, 절세 효과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주택을 처음 취득할 때 취득세가 나오니까 요것만 봐요. 그리고 처음 주택을 산다 그래서 곧바로 종부세가 나오거나 주택임대소득세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양도할 때 이거는 굉장히 먼 이야기예요. 먼 이야기. 그렇다 보니까 여기만 생각을 해서 나는 공동명의 안 해도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냥 유리한 게 아니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걸 보자는 거예요. 자, 종부세를 한번 볼까요? 공시가격 보유액이 명의별로, 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어요. 분산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하다. 자, 여기 보시면 한 채당 공시가격이 2억짜리, 그러니까 한 3억짜리 정도 되는 한 중소형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만약에 임대사업자여가지고 4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한 채당 공시가격이 2억이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 4개에 대해서 공시가격 합은 얼마다? 8억. 8억이에요, 8억. 자, 그럼 단독명의면은 이거 어떻게 되죠? 한 사람한테 공시가격이 전부 다 8억이 가버리기 때문에 기준액인 6억보다 무려 2억이 더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공동명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전부 다 5대5예요. 자, 이 공동명의를 하면은 한 명당 공시가격이 8억이 두 개로 나눠지죠. 이렇게 4억, 4억. 그럼 어떻게 되죠? 둘 다 6억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는 비과세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 집값이 계속해서 만약에 오른다면 4억이었던 게 6억, 5억도 되고 6억이 되고 6억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종부세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지만 당장은 염려 안 해도 된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공동명의가 확실히 유리한데, 자 보세요. 단독명의였을 때하고 공동명의였을 때 제가 계산법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취득가 3억인 집을 3억 3천에 판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필요경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럼 이때 양도차익이 한 2천 정도가 되는데, 이 2천만 원을 단독명의에서 계산을 하면 세율은 15%가 돼서 세금이 한 148만 5천 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지방세 하면 한 160 정도 나올 건데, 자, 이걸 내가 공동명의로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해서 2명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2명 각각에 대해서 기본공제가 250만 원, 250만 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공제가 이제 1년에 250만 원을 빼주는 건데, 이 250만 원이 2명이니까 2명이 나눠 갖는 게 아니고 각각 한 사람에 대해서 250, 250. 그러니까 없던 게 생겨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사람에 대한 걸로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걸 계산해 보면 이제 세금이 한 43만 8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2명으로 하니까 세금은 87만 6천 원으로 해서 이거 얼마 정도 세이브가 되죠? 대략 한 60만 원 정도는 내가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공동명의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죠? 계약서를 쓸 때 매수자 이름에다가 한 명만 이름 더 올리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자, 종부세 유리한 거 봤죠? 양도세도 유리한 거 봤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올해 신인왕이라고 표현한 주택임대소득세 이미 올해 과세가 됐고 이제 내년도에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데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수익 금액이 줄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제가 사례 하나만 가져왔어요. 자, 부부 합산 2주택이라고 가정을 하고 A주택은 전세, 자, B주택은 보증금 1억에 월세 2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250만 원을 1월부터 12월까지 다 받았다고 가정하면 수익 금액이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2천만 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전액 종합과세가 돼서 그 해당 명의자의 다른 소득하고 그냥 합산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죠? 공동명의라고 했죠. 그럼 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개인별 1,500만 원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종부세하고 똑같죠. 자, 그럼 이쪽도 1,500만 원, 이쪽도 1,500만 원.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비과세, 2019년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는데 웬만한 경우는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그래서 1,500만 원 분리과세 해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소득하고 합산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고액 연봉인 사람들, 다른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 하는데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종합과세 되는 것보다는 분리과세로 털어버리는 게 낫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의별로 이렇게 나누는 공동명의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어떤 공동명의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줘야 되냐면 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집값이 워낙 올랐어요.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 조금 전에 본 거 있죠. 정책이 바뀌었어요. 어떤 거 있었죠? 비과세가 폐지된 거. 주택임대소득. 그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폐지가 됐다는 게 매우 큽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 집이 만약에 굉장히 비싼 고가주택이에요. 한 20억 할까? 20억.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모두 다 소유하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자, 부부간 공동명의래봐요. 공동명의. 자, 부부간의 공동명의는 6억까지는 비과세, 6억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자, 그런데 이게 고가주택이라서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이게 어떻게 되죠? 한 사람당 10억, 10억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0억은 이 6억을 이미 초과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합동 감시반을 해서 다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증여 이슈가 있는 것들은 이제 국세청에 통보해서 한번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무슨 과다 차입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소득이 적어서 이런 집을 여력이 안 되는 분이 단순 공동명의했다고 하면은 증여 이슈가 나올 수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이 사례예요. 이 사례. 여기 있는 노란색 집은 단독명의예요. 단독명의. 자,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 떳떳하게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의무를 다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단독명의 주택은 단독명의로 된 명의자로 사업자를 내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공동명의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공동명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의자가 1번 있고 2번 있다면은 이 중에 한 명만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1번하고 2번으로 명의가 된, 즉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를 등록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걸 봅시다. 아까 그 파란색 집이에요. 파란색 집인데 여기 남편이 있고요. 아내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내는 그냥 피부양자로 전업주부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피부양자 전업주부는 이 남편 밑에 들어가 있어서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직장가입자와 같은 건보료가 나오고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는데, 자, 이 집이 이제 공동명의로 내가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동명의로 된 집을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를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해당 임대주택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즉 올해부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전체가 과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월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많이 받아서 그 보증금이 3억이 초과돼서 수익금액이 발생을 했다. 이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케이스가 나와요. 자,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나왔던 남편이 아니라 아내, 즉 전업주부 입장에서 보시면 되는데, 자, 공동명의 사업자를 냈으니까 사업자가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왜? 올해부터 수익금액 2천 이하에 대해서 비과세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업자가 있고 소득이 발생한다. 어떻게 된다? 이 경우에는 자생 능력이 있는 걸로 봐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시켜요. 언제? 만약에 내가 20년 5월 달에 소득 신고를 하면은 11월 달에 박탈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 11월 달이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공동주택 등록을 했는데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거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명의별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이제 더해요. 뭐 자동차, 뭐 주택, 혹시 뭐 토지 이런 것들 다 더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사대보험을 부담하게 된다. 아마 직장가입자였을 때보다는 더 높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공동명의 다 좋아요. 한 90% 이상 좋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10%가 있어요. 이 10%가 뭐냐면, 혹시 지나치게 고가주택이라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걸 임대주택 등록을 할 거다. 그러면은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는 건보료도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이게 죽어도 싫다. 뭔가 사정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단독 명의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종부세라든가 양도세에 있어서 그냥 세금을 좀 더 내는 것도 방법이다. 혹시 여력이 된다면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 종부세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 또 있어요. 가령 9.13 전에 취득한 거, 아니면 규제지역이 아닌 곳,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혜택을 어차피 받을 수 있다,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공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전략 미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좀 어려웠지만 분명히 놓치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이게 아마 내년 되면 굉장히 구체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예고하는데 내년 2020년 11월에 되면 지역가입자 전환 관련해서 굉장한 이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방송은 성지 방송이 되겠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컨텐츠 그리고 도움되는 내용 그때그때 즉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직방TV 절세 여신 제네시스였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